어머니, 저희 집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온 음식을 두고 가져오지 말라고? 냄새도 배고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요. 저희는 저희가 해 먹을 거 있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해온 음식이 창피하다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온종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두고 창피하다니. 그리고 이런 낡은 용기에 담아서. 정말 곤란해요. 민정이가 꾸러미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그 바람에 내 손에서 용기 하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을 했나? 그때 태수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혹시라도 아들은 다를까 싶었는데 엄마, 또 오셨어요? 또라는 말에 상처받았어요. 마치 내가 자꾸 폐를 끼치러 온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귀찮은 일에 시달릴 때의 그런 어조였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귀찮은 일인가? 태수야, 엄마가 너 좋아하던 무조림 해왔어. 그리고 사진 앨범을 꺼내려고 했는데 태수가 손을 휘저었어요.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바빠요. 그런 거라고? 우리 함께했던 추억들이 그런 거라고? 태수야, 이거 내가 어릴 때 사진들이야. 같이 보면서 엄마, 태수가 큰 소리를 냈어요. 67년 살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어요. 돈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오늘 사연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사연입니다. 사연의 일부는 극 중의 재미를 위해서 각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이 사람 구실을 하는 세상이구나. 혼잣말이 작은 아파트 거실에 흩어졌어요. 손에 든 통장을 내려다보며 나는 또다시 그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10억, 13억 4천만 원. 13, 40, 0, 0원이라는 숫자가 내 이름 옆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복권에 당첨된 20억에서 세금을 떼고 나니 13억 4천만 원이 됐다고 은행 직원이 설명해 줬는데 그것도 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건요.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앉았는데 자꾸만 그 통장을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확인하지 않으면 숫자들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요. 오래된 돋보기를 꺼내 코끝에 걸치고 한 자리 한 자리 세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열셋, 넷. 맞아요. 틀림없이 13억 4천만 원이에요. 13억 4천만 원. 이 돈이면 태수와 민정이에게 좋은 집도 사줄 수 있고 손자 녀석 대학 등록금도 미리 마련해 둘 수 있고 그런데 왜 기쁘지가 않지? 부엌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돌아왔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태수가 어린 때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자 지훈이 돌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언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멀어진 게요. 복권을 긁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아침에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커다란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금색으로 반짝이는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나는 그 금사과를 따고 있었어요. 한 개, 두 개. 손에 닿는 대로 따고 있는데 너무나 생생했어요. 깨고 나서도 그 꿈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네 슈퍼에 가서 2,000원짜리 복권을 5장 샀어요. 평소 같으면 1,000원짜리 하나 정도만 샀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더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하나씩 동전으로 슬슬 긁어내는데 첫 번째, 꽝.
두 번째, 꽝. 세 번째도 꽝이더라고요. 역시 꿈은 꿈일 뿐이구나 싶어서 실망하면서 네 번째를 긁는데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10억?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도 계속 확인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긁어보니 또 10억? 두 장이나 당첨된 거예요. 도합 20억? 이게 진짜인가? 진짜 맞나? 소리내어 중얼거리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내가 복권에 당첨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운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고 온갖 힘든 일 다 겪으면서도 복권 한 장 제대로 당첨된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태수였어요. 내 아들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를 따르던 아이였는데 엄마, 나 어른 되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서럽기도 했을 텐데 오히려 엄마를 위로해주던 그 작은 손을 기억해요. 찬물에 빨래를 하느라 트고 갈라진 내 손을 작은 손바닥으로 감싸주면서 엄마 손이 왜 이래? 아파? 하던 그 목소리요. 그런 태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화 한 통 받기도 귀찮아 하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더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민했어요. 이런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눠야 할지 몰라서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까 했는데 문득 망설여졌어요.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해요? 나 내일 아침에 중요한 미팅 있다고 했잖아요. 태수야, 엄마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하세요. 지금 회의 준비해야 돼요. 그래. 그럼. 뚝.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냥 아들 목소리 듣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이제는 죄가 되는 건가요? 이런 큰일을 말해도 믿어줄까? 아니면 또 귀찮아할까?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1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더 슬펐어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려 있는데 여기저기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어요. 저 집들에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아침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홀로 잠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며느리 민정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 태수가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는 척했지만 눈빛부터 달랐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나를 품정하는 듯한 시선으로 우리 집안을 훑어보더라고요. 낡은 가구들, 오래된 TV, 조금 눅눅한 벽지. 그 모든 걸 훑어보는 민정이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태수 오빠, 여기서 잘하셨구나. 그때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동정 섞인 목소리였죠. 마치 이런 가난한 집에서 자란 남자와 결혼하는 내가 대단하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지난달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을 때를 생각해요. 그때의 그 차가운 시선, 그 날카로운 목소리. 어머니, 왜 이런 데까지 오세요? 집 근처 슈퍼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마치 내가 괜히 남의 구역을 침범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민정아, 엄마가 할인 행사한다길래 너희들 좋아하는 한우가 저렴하게 나왔더라고. 어머니, 저희 바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한다고? 그럼 나는 뭐지? 그냥 없는 사람인가?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좋은 거 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것마저 귀찮은 일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아니다. 처음부터였구나. 생각해보니 민정이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첫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매일 미역국 끓여 갖다 주고 산후조리할 때도 한 달 동안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때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마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내가 끓여간 미역국도 짜다, 싱겁다 하며 흠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태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더라고요. 오빠,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태수한테서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도와주었는데 그게 간섭이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행동했는데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3년이에요. 벌써 3년째 우리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도 내 생일에도 심지어 추석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유라고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 민정이가 친정에 가야 한다는 말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민정이 친정 식구들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어김없이 달려가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보면서야 알았어요. 내 며느리가 다른 가족들과는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진 속 민정이는 시장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어요. 민정이 엄마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민정이 아버지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저렇게 웃어보고 싶어요. 내 며느리와 내 손자와 함께요. 손자 지훈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1년도 넘었나요? 그때는 아직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겨오곤 했는데, 할머니, 나 새로 나온 장난감 갖고 싶어. 그래, 우리 지훈이가 갖고 싶은 거구나. 할머니가 사줄까? 진짜? 와, 할머니 최고야. 그렇게 해맑게 웃던 그 아이를 이제는 만날 수도 없어요. 민정이가 철저히 차단해 놨거든요. 어머니, 지훈이가 혼란스러워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돼요. 혼란스럽다고요? 할머니를 만나는 게 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손자가 예뻐서 보고 싶어서 그랬을 뿐인데.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목이 말랐어요. 눈물 때문인지 답답한 마음 때문인지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조금씩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13억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나눌 사람은 없고 예전에는 상상해 봤어요. 만약 큰 돈이 생기면 태수에게 좋은 집도 사주고 지훈이 교육비도 마련해주고 민정이에게도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런 꿈들을 꾸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물건뿐이지 마음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 소식을 알면 달라질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혹시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태수와 민정이가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요. 만약 그들이 돈 때문에 다가온다면
그건 정말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돈을 보고 오는 걸까요?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태수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속물적인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 갑자기 달라진다면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해서일까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6시가 되었네요. 이제 곧 세상이 깨어나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겠죠.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나는 오늘도 혼자 아침을 먹겠죠. 어제와 똑같이, 내일도 똑같이. 하지만 이제는 13억 4천만 원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내 외로움이.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여전히 그 숫자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권에 당첨된 기쁨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더 커요. 돈이 생겼지만 여전히 혼자고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멀리 있고 그래도 한 번은 말해봐야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고 혼자 간직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비록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어 태수에게 연락해 볼까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 볼까요? 돈이 사람 구실을 하는 세상이라면 이제 나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움직여 봐야겠어요. 3년 만에, 진짜 3년 만에요. 복권에 당첨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태수에게도 민정이에게도요. 혹시라도 진심으로 날 반겨줄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어요.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면 그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무 예고 없이 태순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마음의 시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만약 반갑게 맞아준다면, 그럼 복권 당첨 이야기도 기쁘게 할 수 있을 텐데.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태순의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냉대받을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12층에서 내려 태순의 집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굽는 냄새. 손님이라도 온 건가? 혹시 내가 방해가 될까 싶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누구세요? 민정이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밝고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민정아, 나야. 어머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 안에서 웅성웅성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정이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표정이 반갑기는커녕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오늘 저희 집에 손님이 와서 좀 곤란한데요.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였어요. 그 뒤로 보이는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식탁 위에는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소고기, 전복, 과일, 케이크, 그리고 비싼 술병들. 저렇게 좋은 음식들을. 그런데 나는 왜 초대받지 못했지? 민정아,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이렇게 잔치상을. 그냥 친정 식구들이 와서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곤란해요. 그때 안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아, 누구야? 사돈이야? 민정이 엄마였어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어요. 그러더니 직접 문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오셨군요. 인사는 했지만 그 표정과 어조에서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게 역력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바쁘잖아요. 갑자기 오면 힘들다고?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가슴이 찡했어요. 민정이 엄마 옆으로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민정이 언니인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사돈. 좀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우리 민정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맞아요. 젊은 부부들도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돈도 그냥 편히 계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말은 정중한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가라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내가 이렇게까지 천대받을 일을 했나?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저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태수가 나타났어요. 내 아들이요. 그래도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수야. 엄마, 오늘은 정말 곤란해요. 태수의 첫마디였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곤란하다는 말이었어요. 민정이 가족들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그냥 집에 가세요. 집에 가라고? 내 아들이 나한테 집에 가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고 창피한 적은 없었어요. 태수야, 엄마가 멀리서 버스 2번 갈아타고 왔는데.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내가 언제부터 미리 허락받고 아들 집에 와야 하는 처지가 됐지? 그 순간 거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 아버지인 것 같은 남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민정아, 빨리 와. 고기 다 타겠다. 네, 아빠. 지금 갑니다. 민정이가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면. 언제 미리 연락하라는 거니? 내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어서 가라는 눈빛만 있을 뿐이었어요. 거실에서 풍겨오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얼마나 맛있게 익고 있는지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왜 한 입도 권해받지 못하지? 예전에 태수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내가 오면 항상 엄마 같이 먹자고 했었는데. 어머니, 그럼 저희는 들어가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민정이 엄마가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정이 언니도 따라 들어갔어요. 민정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마지막으로 태수를 불렀어요. 태수야. 엄마, 정말 오늘은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한다고? 언제?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태수의 표정에서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안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사돈이 오시니까. 민정이 엄마 목소리였어요. 그러게요. 미리 연락도 없이.
참 답답하네요. 민정이 언니 목소리였어요. 괜찮아요. 가셨으니까 됐죠. 자, 다시 고기 구워요. 태수 목소리였어요. 내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 아들에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적은 없었어요. 문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귀에 못처럼 박혔어요. 나는 저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존재인데 민정이 친정 식구들은 저렇게 융숭하게 대접받고 있다니. 만약 내가 13억 4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면 달랐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저들의 태도가 달라질까요? 아니야. 그렇다면 더 서럽잖아. 돈 때문에 대하는 거면. 엘리베이터가 왔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늙고 초라하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12층에 불이 켜진 태순의 집이 보였어요. 저 안에서는 지금도 웃음꽃이 피고 있겠죠. 내가 없으니까 더 편하고 좋겠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13억 4천만 원이 생겼는데 정작 내 아들한테는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얻어먹을 수 없구나. 돈이 있어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의 진심, 가족의 사랑. 그런 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럼 이 돈이 무슨 소용이야? 혼자 다 써버릴까? 버스가 왔어요. 차창 밖으로 태순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기서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친정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혹시 태수가 나중에 전화라도 할까요? 미안하다고, 오늘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핸드폰은 조용했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통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13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이 돈이 있어도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복권에 당첨된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아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은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어머니. 그게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었어요. 태순의 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엄마, 정말 곤란해요. 그냥 집에 가세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새벽 3시,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내 마음을 닮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어.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밀려나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에는 정말 손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갑자기 가서 당황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변명을 만들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정말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고. 태수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가고 어릴 적 추억도 함께 나눠보자고. 오후부터 부엌에 섰어요.
태수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무조림을 만들었어요. 물을 네모나게 썰어서 멸치 우린물에 졸여가며 옛날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 나 어른 되어서도 이거 해달라고 할 거야. 초등학교 때 태수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내가 해주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을 보면서 나도 덩달아 기뻤거든요. 시금치 나물도 무쳤어요. 태수가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요.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고소하게, 마늘은 조금만 넣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민정이 입맛도 고려해야겠지? 콩나물 무침도 준비했어요. 민정이가 전에 시원한 콩나물 무침 좋아해요라고 한 말이 기억났거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걸로 반찬 3가지를 정갈한 용기에 담았어요. 뚜껑도 새 걸로 씌우고 예쁜 보자기에 싸서 과일도 가져가자. 마트에 가서 태수가 좋아하던 사과를 골랐어요. 빨갛고 단단한 것으로만 골라서 한 봉지 샀어요. 배도 몇 개 사고 귤도 한 봉지. 집에 와서 과일을 하나씩 닦았어요. 사과는 광이 날 때까지 닦고 배는 껍질에 얼룩까지 깨끗하게. 마치 제사상에 올릴 과일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사진 앨범도 가져가자. 방 안장롱 깊숙이 있던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태수가 태어났을 때부터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는 앨범이었어요. 앨범을 넘기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갓난아기 때 태수가 내 품에서 자고 있는 사진,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사진, 유치원. 입학식 날 새 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던 모습. 이 사진들을 보면 태수도 옛날 생각이 날 거야. 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말이야. 특히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태수가 달리기에서 1등 하던 날이었거든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내게 달려와서 안겼던 그 모습이 생생했어요. 엄마, 내가 1등 했어. 엄마가 응원해줘서 1등 한 거야. 그때 태수 얼굴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땀에 젖은 얼굴로 내게 안겨서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어. 너 이때 기억나지?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하면서 중학교 졸업식 사진도 있었어요. 태수가 졸업장을 받고 나서 내 어깨에 매달려서 울던 날이에요. 엄마,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때까지만 해도 태수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던.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언제부터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걸까? 앨범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사진들이 태수의 마음을 다시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오후 4시쯤 준비를 마치고 나섰어요. 반찬 3종류, 과일 2봉지, 그리고 사진 앨범까지. 꽤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어요. 이번에는 분명 달랐을 거야.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버스 안에서도 꾸러미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어요. 혹시 흔들려서 반찬이 엎어질까봐, 과일이 상할까봐 조심스럽게요. 태순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5시쯤이었어요. 저녁 준비하기 전 시간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가면서 가슴이 떨렸어요. 지난번과는 다를 거라고, 이번에는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태수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무조림 해왔어. 그리고 우리 함께 찍었던 예쁜 사진들도 가져왔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태수가 반가워하며 엄마 어서 들어와세요 하고 민정이도 어머니 이런 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누구세요? 민정이 목소리였어요. 지난번보다는 차분한 것 같았어요. 민정아, 나야. 어머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민정이의 표정은 지난번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또 왜 오셨어요? 첫 마디부터 차가웠어요. 반갑다는 인사는 없고 왜 왔냐는 말부터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준비한 걸 보면 달라질 거야. 민정아, 너희 먹으라고 반찬 좀 했어. 태수가 좋아하던 무조림이랑 과일도 사왔고 꾸러미를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정이의 반응은 어머니, 저희 집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온 음식을 두고 가져오지 말라고? 냄새도 배고 손님이라도 오면 창피해요. 저희는 저희가 해먹을 거 있어요. 창피하다고? 내가 해온 음식이 창피하다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온종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두고 창피하다니. 그리고 이런 낡은 용기에 담아서 정말 곤란해요. 민정이가 꾸러미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그 바람에 내 손에서 용기 하나가 떨어질 뻔했어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을 했나? 그때 태수가 현관으로 나왔어요. 혹시라도 아들은 다를까 싶었는데, 엄마, 또 오셨어요? 또라는 말에 상처받았어요. 마치 내가 자꾸 폐를 끼치러 온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지친 직장인이 귀찮은 일에 시달릴 때의 그런 어조였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귀찮은 일인가? 태수야, 엄마가 너 좋아하던 무조림 해왔어. 그리고 사진 앨범을 꺼내려고 했는데 태수가 손을 휘저었어요.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바빠요. 그런 거라고? 우리 함께 했던 추억들이 그런 거라고? 태수야, 이거 내가 어릴 때 사진들이야. 같이 보면서, 엄마, 태수가 큰 소리를 냈어요. 67년 살면서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은 없었어요. 정말 그만 좀 해요. 우리 생활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든다고? 내가 끼어든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 나를 끼어드는 사람으로 본다니. 엄마가 너희 방해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다음에 봐요, 엄마. 제발 좀. 태수가 눈을 피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내 손에서 사진 앨범이 떨어졌어요. 우당탕? 앨범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사진들이 흩어졌어요. 태수가 아기였을 때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졸업식 사진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어요. 아, 나는 급히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어지지도 않았어요. 태수는 그런 나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도와주지도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귀찮다는 듯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 사진들, 우리가 함께 웃었던 시간들인데, 아기 때 태수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태수는 내 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곤 했는데, 엄마, 빨리 정리하고 가세요. 태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응, 겨우 대답했어요. 흩어진 사진들을 다 주워서 앨범에 대충 넣었어요. 물건 꾸러미도 다시 안고 일어났어요. 그때 민정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앞으로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 살림살이에 맞지 않아요.
살림살이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해온 음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들어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뚝, 문이 닫혔어요. 나는 현관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거부당한 물건 꾸러미와 흩어진 사진들로 엉망이 된 앨범을 안고서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서 있을 기운이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인가? 내가 해주는 건 다 필요 없는 건가? 꾸러미에서 무조림 냄새가 솔솔 올라왔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인데 이제는 그 냄새마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사진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펼쳤어요. 태수가 내 품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때는 정말 나를 사랑했는데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하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나는 그 아이에게 끼어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참을 울었어요. 아파트 계단에 앉아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진 것 같았어요.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었는데 그 믿음마저 배신당했어요. 자식에게서 사랑을 기대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자 더욱 슬펐어요. 내 유일한 가족인 태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부당한 반찬들을 보면서 흩어진 사진들을 보면서 가난한 나를, 내 아들은 가난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모든 것보다 더 아팠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부터 나는 다른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는 삶을, 아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삶을 말이에요. 태순의 집에서 돌아온 뒤 나는 사흘을 알아누웠어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민정이가 내 음식을 거부하며 한 말도요. 창피해요. 우리 살림살이에 맞지 않아요.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밤에 잠들려고 해도 자꾸만 그 순간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 아들에게. 거울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 사이에 살이 쭉 빠지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늙고 초라한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아, 이래서 민정이가 창피해한 건가? 스스로를 학대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나는 아들에게 짐이고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존재이고 그냥 없었으면 좋을 사람인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기운 없이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별로 관심 없이 보고 있다가 한 장면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무료 급식소, 오늘도 수백 명의 노인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길게 줄을 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였어요. 모두들 허름한 옷차림의 구부정한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분들,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카메라가 급식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국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받는 분들의 얼굴에는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국밥을 받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 저분도 나처럼 외로우시겠구나. 봉사자 중 한 분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단순히 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마음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그렇구나. 저분들도 나처럼 외롭구나. 나처럼 가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분들이구나. 카메라가 식당 안을 비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드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뭔가 다른 거였어요. 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과는 달랐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나 같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3억 4천만 원. 이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복권 당첨금을 의미 있게 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아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기운을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를 둘러보면서 무료 식당을 열 만한 곳을 찾아봤어요. 버스 터미널 근처에 빈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임대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했어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월세가 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13억이 있으니까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이에요.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간판도 달고 테이블과 의자도 들여놓고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따뜻한 한 끼 같이 나눠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외로우시거나 집에서 식사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무료로 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첫날 용기를 내어 한 분이 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옷차림이 말이 아니었어요. 구멍난 운동화에 때 묻은 바지, 그리고 주머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진짜 공짜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걱정 마세요. 마음 편히 드시면 돼요. 된장국을 끓여서 드렸어요. 따뜻한 밥에 김치, 나물 몇 가지까지 정성껏 준비한 한 끼 식사였어요. 할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시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맛있다는 듯이 고맙다는 듯이 드시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밥을 다 드시고 나서 할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 요즘 끼니를 거를 때가 많았거든요. 연금으로는 방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살맛이 나네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고마움을 여기서 받고 있는 거였어요. 둘째 날에는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어제 온 할아버지가
소문을 내셨나 봐요. 조심스럽게 들어오시더니 정말 공짜냐고 몇 번씩 확인하셨어요. 그럼요. 편히 드세요. 세 분이 둘러앉아서 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뿌듯했어요. 마치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 같았어요. 여사님은 왜 이런 좋은 일을 하세요? 한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지더라고요.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외로워서 시작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혼자 밥 먹기 외로우니까요. 같이 드시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요.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슬프죠. 그렇구나. 다들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일주일이 지나니 소문이 퍼져서 매일 1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자식들에게 연락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해외에 살아서 1년에 한 번도 못 본다고 하셨고,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가 싫어해서 몇 년째 집에 못 간다고 하셨어요. 다들 나와 같구나.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나처럼 자식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2주가 지나니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65세 여성이 사비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다면서요?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순간 태수와 민정이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그런 사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밥 먹기 외로워서요.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영자 씨의 무료 식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뒤로는 방송국에서도 왔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어색했지만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영자 어머님은 진짜 천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까.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벅찼어요.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고마움을 이분들에게서 받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인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전혀 남인 이분들에게서 받고 있었어요. 매일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니 단골분들이 생겼어요. 매일 오시는 분들, 일주일에 몇 번 오시는 분들, 모두가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 됐어요. 특히 처음에 왔던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일찍 오셔서 제가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도와주셨어요. 여사님, 제가 양파라도 썰어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매번 받기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마음이 이해됐어요. 나도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뭔가 해드리고 싶은,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방송이 나간 뒤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하루에 30명, 50명. 때로는 줄을 서서 기다리실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아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아, 이래서 사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태수였어요. 태수가 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방송을 봤나? 신문을 봤나? 그래서 연락한 건가? 하지만 전화를 받기가 두려웠어요. 또 실망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아들인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태수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전에 그렇게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수의 전화를 받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 목소리에는 정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사실 태수의 공장은 이미 몇 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한때는 직원 30명까지 두고 작은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잘 나가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임금 체불 소문까지 돌고 있었어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협력사들도 하나둘 납품을 끊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태수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어머니의 복권 당첨금이요. 전화로는 대충 얼버무렸지만 사실 태수와 민정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말이에요. 민정아,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 공장 문 닫기 전에 어머니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어. 민정이는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당첨금 13억을 숨겼다는 게 믿어져? 우리 몰래? 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당신은 아들이잖아. 아들이면 당연히 줄 거야. 아들이면 당연히 준다고? 그동안 아들 취급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들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혈연이라는 끝만 있으면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위기의 순간에는 어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며칠 뒤 드디어 그들이 무료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김치와 나물을 정갈하게 담아내고 마음이 평온했어요. 이제 이런 일상이 좋아.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오후 1시쯤 단골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오시기 시작했어요. 영자 어머니, 오늘은 무슨 국이에요? 된장국이에요. 시원하게 끓였으니까 많이 드세요. 그런데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돌아보니 태수와 민정이 서 있었어요. 저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이 흘렀어요. 식당 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셨나 봐요. 조용해지시더라고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고? 10년 넘게 나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오랜만이라고? 무슨 일로 왔니? 나는 차갑게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서 와, 밥 먹었니?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태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망설이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놀라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공장이 무너지면 직원들이 다 길바닥에 앉습니다. 저도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 결국 돈 때문에 온 거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를 외면한 것도, 내 음식을 거부한 것도, 창피하다고 한 것도, 결국은 내가 가난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찾아온 거고요. 민정이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같이 살아요. 제발. 효도라고? 정신을 차렸다고?
지금까지는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네.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어요. 태수야.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오지 않았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반찬 싸들고 찾아갔을 때 내 아내가 뭐라고 했더라?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셔요?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그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냐? 어머니, 그땐 제가 어리석어서 태수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나는 말을 잘랐어요. 어리석음으로 10년을 넘게 버렸니? 아니면 돈이 없어서 버린 거니? 그 질문에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민정이도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어요. 그래, 할 말이 없지. 솔직하게 말해봐. 돈이 없어서 버린 거 맞잖아. 나는 주걱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정아, 내가 한 말 기억나니? 어머니가 해오신 음식이 창피해요. 저희 살림살이에 맞지 않아요. 그 말 말이야. 민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냄새가 배요. 손님이라도 오면 어떡해요. 그 말도 했지? 그때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내가 온종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두고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나는 냉소를 띤 채 물었어요. 앞으로는 뭘 할 건데? 13억이 있으니까 이제는 엄마 대접 제대로 하겠다는 거야? 태수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집도 경매에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다고? 그럼 나는 그동안 갈 곳이 있었던 거야? 내 유일한 가족이었던 너희에게 거부당할 때 나는 어디로 가야 했는데? 식당 안에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이분들이야.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나는 할아버지께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수와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잘 들어라. 내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가워졌어요. 내 돈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 굶주린 이웃, 힘없는 노인, 갈 곳 없는 사람들. 그들이 내 가족이다. 태수가 절규하듯 외쳤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요. 피를 나눈 가족? 나는 쓰게 웃었어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그 피가 뭔가 특별한 건가? 10년이 넘게 날 외면할 때는 그 피가 어디 있었지? 엄마,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다. 그 말에 민정이가 치를 떨며 말했어요. 우릴 이렇게 버리시면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혈육을 버린다는 게 어떤 건지. 후회하라고? 혈육을 버린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자식은 오래전에 죽었다. 내가 장례까지 치렀다. 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너희가 나를 외면할 때 죽었어. 내가 사랑했던 착한 아들 태수는 그때 죽었다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는 그저 남일 뿐이야. 그 순간 식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분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거라. 남의 집에 와서 돈 달라고 무릎 꿇고 있지 말고.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그럼 그 돈 다 써버리시고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봐줄 거냐고. 요양원에 갈 돈은 신탁에 맡겨놨다. 태수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내게 죽은 사람들이야.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독을 뱉었어요. 후회하실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줄지어 선 사람들에게 다시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퍼주기 시작했어요. 자, 많이 드세요. 여기선 누구도 굶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영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태수와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나갔어요. 하지만 나는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내게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영자 어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했어요. 13억. 이 돈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알겠어. 그 돈은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돈이었어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고맙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가족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말이에요.